실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기준 나스닥이 1.7%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뭐 당연스럽게도 아마 이제 물가 이슈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자, 어제 발표된 이제 근원 개인 물가지수 PCE 지표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쵸? 컨센이 4.3%였고 전달이 4.6%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달보다도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컨센보다도 0.4%포인트나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쨌든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지금 물가지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컨센이나 저번 달보다 높게 나왔고, 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모두 다 지금 이전 달보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소득은 증가를 했고 개인 지출도 증가를 했어요. 즉 지금 인플레 이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확 잡히는 모습은 아니다 라는 점을 지금 지표를 통해서 어제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인플레 자체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강력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항상 애매한 포지션을 취해왔고, 또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또 애매모호한, 또 이렇게 뭔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즉 연준 자체의 그런 정책들 자체가 사실상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주식시장도 이번 달에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올라갔고,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 자체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발표된 지수들도 보자면 새벽에, 자, 2월도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시간에서 이제 2월 관련 지수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전 달보다도 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이 12월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고, 자, 2월도 만약에 1월보다 높게 나오고,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원유, 즉 석유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은 70달러, WTI 기준으로 70달러대에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뭐 다른 이슈로 인해서 뭐 생산 이슈 혹은 뭐 전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다시 자극을 받게 된다면 어쨌든 연준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정부에도 엄청난 정책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걸 안 잡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인플레는 다시 조금 움찔움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일단은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자, 오늘 조정이 사실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PCE가 전달보다 올라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폭의 하방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적은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지지 구간이 상방이 아니라 하방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도 지지가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과 다르게 역배열 추세, 즉 상단의 지지 구간 이평선이 있고 그 밑에 주가가 있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일 동안의 매수 그리고 200일 동안의 매수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확 무너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2%까지도 빠지는 흐름에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은 좋지 않은데 여기서 버텨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과연 이제 인플레라는 악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낸 지지 구간, 지금 이 두 가지의 에너지가 충돌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방향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정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각각의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틀 동안 쉰 이후에 첫 주식 투자 타이밍인 월요일에 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만약에 200일선 기준으로 하방을 뚫어버린다면 다시 이전 저항이 만선까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만들어낸다면 상승은 아니겠지만 이 안에서의 어떤
횡보, 즉 인플레 이슈가 2월에 표면화돼서 다시 불안감이 증폭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초반의 흐름을 주목하신다면 어느 정도 단기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자, 이전 같은 이러한 반등 자체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실 확률이 낮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면 하방이 뚫리거나 그리고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크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S&P 500을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200일선 그리고 대추세선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어제 어느 정도 2% 넘게 빠졌던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거는 나스닥에서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다우존스 자체는 사실 에너지가 지금 직선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래도 자, 직선적인 200일 저항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나스닥과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무너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년물이나 2년물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부분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쭉쭉 추세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2년물과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 2년물은 지금 5%를 도전하는 흐름으로 지금 전고점을 뚫기 직전이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다시 4%대로 복귀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시장에는 좋은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 채권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상황이라고 보였는데, 자, 어제 인플레 이슈로 인해서 다시 조금 하방을 그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추세상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률도 꽤 올라갔고 가격도 꽤 떨어진 상황이어서 반등이 나오면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인플레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조를 드렸던 거는 축배를 들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긍정적인 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즉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비중을 최소화한 다음에 지켜봐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하방 지지가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뚫려버린다면 그때는 하락이 클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뷰를 드린 건지 한번 테슬라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150까지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지수가 에너지를 탈 때, 즉 지수가 PC가 어느 정도 그래도 컨센 정도 혹은 저번 달보다 0.1%포인트라도 작게 나오면서 지수가 탄력을 받게 되면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종목인 테슬라는 다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수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면 테슬라 역시도 다시 150선까지 열리는 방향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애플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고, 특히나 두 종목은 역배열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즉,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두 종목이 상승을 강하게 하지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두 종목의 조정이 다른 종목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테슬라랑 애플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지수의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향으로 조정을 받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직 석유 가격이 확 튀어오르거나 추세산 상방을 그리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도 인플레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상당히 시장의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 역시도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면서 인플레 이슈를 자극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다시 인플레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상 침체를 유도하지를 않는다면, 참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게요. 어느 정도 침체가 나오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반대급부인 물가가 잡힐 건데 서비스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좋고 어느 정도 임금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연착륙시키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희망 사항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한 침체 정도라도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연준 특히나 이제 파월 의장이 가는 방향 자체를 본다면 상당히 이제 눈치 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 뭐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뭔가 불씨를 끌려면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다가 다른 쪽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또 살짝 힘을 빼고 지금 이런 식의 정책이 작년 한 10월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대단히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뭐 연준의 그런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사실 그냥 시장 심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라는 사람의 심리가 결국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의 심리고 결국 소비자의 심리가 인플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심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느끼는 심리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고 그것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똑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투자라는 입장에서 그러한 식의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단기적으로 좋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을 했고 주식에도 돈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인플레를 단기적으로 확 잡아내리기엔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절망만 가득해서 다시는 주식을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투심이 얼어붙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야 물가가 2.5%까지 떨어질 텐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식은 장기적으로 10년 평생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랠리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조금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디플레가 우려되는 저금리 상황이 와야 이제 우리가 길게 투자하기에 좋다는 점을 조금 인식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지금 거시경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도는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